그래, 결심했어. 올해는 꼭 다이어트 성공!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?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이어트를 한다. 보통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엄격한 식단 관리와 칼로리 제한, 그리고 고강도 운동 등이 병행되어야 하는데요. 그런데 이것을 조절하면 먹고 싶은 것들을 먹으면서도 비교적 쉽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한국아메이 송근보입니다. 위에서 말한 이것은 바로 혈당입니다. 많은 분들이 매년 한 해 목표 중에 하나로 다이어트를 꼽으시죠. 원푸드 다이어트, 덴마크 다이어트, 황제 다이어트 등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지만 살이 잘 빠지지 않거나 요요 현상을 겪으셨다면 혈당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? 오늘부터 3편에 걸쳐 소개해드릴 도서 글루코스 혁명에서는 혈당이 무엇인지부터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, 혈당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 꿀팁 등을 담고 있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시간, 다이어트 성패를 좌우하는 혈당은 대체 무엇이며 왜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는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선민 원장님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도 기재다. 안녕하세요, 이선민입니다. 그동안에 이 혈당 관리라는 거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만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. 최근에 이 당뇨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죠. 느끼실 것 같은데요. 우리나라 아주 큰 당뇨병 유관 학회에서 이 팩트시트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2050년이 되면 한국의 당뇨 환자가 590만 명 정도 될 거예요.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를 냈었어요. 2050년에 590만 명. 그런데 최근에 2020년에요. 당뇨 환자가 이미 570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.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당뇨, 혈당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.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. 이게 이 체중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 다이어트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혈당이 핵심 키워드로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. 이 다이어트와 혈당, 이게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,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. 우선 이 혈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. 혈당이라는 거는요, 말 그대로 우리가 음식, 특히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이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 단위인 포도당으로 우리가 소화 과정에서 쪼개지게 되죠. 그럼 이 혈중으로 나온 포도당이 많이 들어보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이렇게 만나서 우리 근육 속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로 포도당을 밀어 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 들어간 포도당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남는 것들은 근육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하고, 물론 일부 간에도 저장이 됩니다.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너무 식사를 많이 하시게 되거나 단당류를 많이 먹게 되면 이 남은 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도 되죠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탄수화물이라 하더라도 단순당과 또 빨리 흡수되지 않는 형태의 복합당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단당류를 드시게, 단당류의 대표적인 거는 입에 단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런 단당류를 드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을 하게 돼요. 그러면 이 빠르게 상승한 혈당을 잡기 위해서 인슐린도 빠르게, 과하게 분비됩니다. 이렇게 돼서 단기간에 이 혈당을 빨리 낮춰야 된다라는 우리 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 큰 스트레스와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. 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우리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균형 같은 것들도 우리 렙틴, 그렐린 같은 호르몬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무너지게 되고요. 인슐린이 많이 올라왔다가 빨리 혈당을 잡고 남아있는 인슐린들이 혈당을 또 과도하게 낮추게 돼요.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많은 양을 먹은 것 같은데 몇 시간 지나면 허기가 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. 이렇게 되면 또 드시게 되죠. 이런 가짜 식욕까지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혈당이 다이어트와 관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. 첫째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사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. 요즘 식사 빨리 하시는 분들은 좀 금방금방 식사 끝내시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 당연히 당이 빨리 올라갈 수 있겠죠.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,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럽처럼 몇 시간 식사는 못하겠지만 최소한도 음식이 소화될 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롭게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절대 비중도 조금 줄이시되 중요한 것은 비중보다는 이 드시는 탄수화물이 단당류가 아니라 천천히 흡수될 수 있는 우리 통곡물,
이런 것들 건강한 탄수화물을 드셔서 우리 당이 똑같은 칼로리지만 천천히 올라가서 우리 인슐린이 해결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. 우리가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다이어트라는 것은 칼로리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충분히 혈당이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지금 드린 거고요. 당뇨 환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당뇨 전 단계의 환자분들이 너무 늘어났고요. 여기에 건강한 분들조차도 당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혈당 공급선을 완만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하루가 될 수 노력하셔야 되고요. 우리 슬로우 푸드가 건강에 좋은 거 아시죠? 우리 혈당도 좀 슬로우하게 올라가고 슬로우하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식습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처럼 부쩍 옷이 얇아진 계절,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들 때면 늘 칼로리 계산을 하였는데요. 이제는 단순 칼로리 계산을 넘어 완만한 혈당 곡선을 위한 전체적인 식단 관리에 중심을 둬야겠습니다. 탄탄한 건강으로 더 빛나는 내일을 만드는 리더의 건강습관 서재.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.